자, 그래요. 아니 지금 통신사찰도 결국에 비판 세력 입막아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당연히. 왔죠. 이거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백은종 대표님 못 받아가지고 백은종 대표님이 지금 완전 삐져가지고요. 앉은 걸 얻어받고 이런 시간 사람들 모일 때마다 받았냐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저 받았는데 이런 개새끼들 나한테 안 보냈다고. 일부러 백은종 빼고 한번 받으면 난리 개난리를 부르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난리마다 와가지고 야 이 개새끼들아 나한테 문자 나를 사찰이냐 난리 부를까봐 백은종만 고의적으로 뺐다는 소리 좀. 그래요. 놀랍네. 그래서 백은종 선생을 빼. 그러니까 그래갖고 몇 명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 열심히 투쟁했는데 왜 빠졌냐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이건 투쟁을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요. 요건 정확하게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대장동 불법 부실 대출 세력 그렇게 대장동 브로커들이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2010년 11년 그때쯤에 저축은행 사태 있을 때 그것을 알고도 봐줬다라는 것을 보도한 분들이 있어요. 네. 뉴스버스, 뉴스타파, 그렇지. 그다음에 MBC, 경향신문 뭐 이게 몇 개 그러니까 그 기자들 합쳐보니까 10여 명인데 이 10여 명의 기자들하고 대선 전후에서 통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하고 막 김건희랑 날마다 싸워. 매일처럼 싸워. 문자 안 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박승복 목사님 도 날마다 싸우잖아요. 안 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희삼 목사님도 안 갔을 수 있어요. 매일 싸워도 왜? 그 기자가 통화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 논리가 그놈들이 이 기자는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생각하는 윤석열이 이거 지잔 거거든요. 내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진동 뉴스버스 이진동이나 뉴스타파의 뭐 봉지욱이나 이놈들 배우에 이재명이 있어. 민주당 짜고 한 거야. 야 다 뒤져봐. 뒤져보면 분명히 송영길이나 당시 이제 당대표 송영길이었으니까. 딱 그게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윤석열 스타일이야. 이재명이나 야 한 달치 들으니까 안 나와. 야 임마 그러면 새끼야 1년치 뒤져봐 임마. 그럼 다 나오지. 기자 범위도 확대하고.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원래 윤석열이 일단 고발 사주 이건 확실한 범죄였잖아요. 그렇지. 고발장까지 공개가 됐으니까 손준성이 보냈고 거기서 공수처가 진짜 절제해서 조심조심 통신조회를 한 거예요. 그건 정당한 통신조회예요. 물론 그것도 논란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게 해서 한 100명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뭐라 했어요? 100명 당했다고. 이런 미친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렇지. 저는 뭐 공수처장 사퇴한다는데 사퇴가 아니라 구속시켜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3,000명이 아니라 몇만 명인 거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자 기자가 10명이잖아요. 10명이 기자가 얼마나 많이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해요. 문자 온 사람도 누군지 다 캐치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루에 50명씩만 통일했다 해요. 기자들이 한 명이. 근데 30일이면 벌써 1,500명이에요. 500명 중복이라 하면 1,000명이잖아요. 근데 기자 10명이잖아. 그럼 10,000명이에요. 그래서 중복을 빼도 몇천 명이에요. 근데 이게 기간이 봉지욱 기자가 증언하더라도 지금 1월 4일날 1월날 지금 문자가 이게 우리 조회를 한 거거든요. 3,000명 추정되는. 근데 봉지욱 기자 등등은 9월달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때 이미 통지사찰을 상당히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문자 통지하는 법이 없었어요. 올해 들어서 법이 개정돼서 그것도 야당이 이제 정치검찰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문자 통지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지금까지만 3,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9월 달에 김용진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했죠. 그렇지. 봉지욱 기자 압수수색했죠. 한상진 기자 압수수색했죠. 훨씬 더 많이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 10여 명이라는데 아마 기자가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초등학생 딸, 뭐 처가, 그 다음에 초중고 동창, 초중고 동창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지 말씀하니까 이 문자 이렇게 와 있거든요. 심지어는 또 유튜브들 광고주 있잖아요. 그 우리 풍무 양갈비 우리 사장님도 이번에 또 조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기자님하고 문자를 하나 보낼 수 있잖아요. 뭐 광고해드리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이놈 누구야 하고 뒤져본 거야. 이재명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윤석열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재명하고 송영길하고 민항호 짜갖고 뉴스타파가 또는 MBC가 자기를 음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가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뻔뻔한 놈들이잖아요. 족 같은 새끼를 대통령 시켰어요. 우리 이직분들 좀 반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당신이라면 이게 참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 본인들이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요걸 언론이 잘 주문 안 하는데 자 1월달에 조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총선 전에 한 달 안에 통제주기 돼 있거든요. 예외는 무슨 국가 급변 사태라든지 뭐 통제했더니 증거 인멸하고 도망갈까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반인들 누가 도망가? 어딜 도망가? 그때도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것은 총선 전에 수천 명을 했다는 거 알면 총선에서 정말 엄청난 참패가 분명하니까. 만약에 정상적이면은 총선 전에 했어야 돼요. 다 통보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 7월 돼서 8월 달에 한 거잖아요. 7달에. 그러니까 요건 이제 많이 지적했는데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1월 달에 자 이번에 문자를 8월 달에 받았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 전혀 문제 안 되는데 자영업자, 광고주, 그다음에 심지어는 기자한테 문자 잘못 보낸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나 문자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보면. 그렇지.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면 잘못 보냈다는 사람. 예. 그 사람들 얼마나 웃기겠어요. 특히 중소기업가들은 공포에 떠는데 문자가 이렇게 와 있어요. 1월 4일 날 당신의 통신 정보를 우리가 조회했다. 목적 수사. 조회한대. 정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전화 받은 거예요. 갑자기 8월 초에 여기서 전화가 와요. 중소기업 많은 분들이. 야, 내가 아는 반정분사는 너밖에 없는데 너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러면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그동안도 잘 지냈는데 보고 해드렸잖아요. 상담들도 왜 그러세요? 야, 인마 너 때문에 지금 이 새끼야 내가 8월 달에 왔잖아요. 사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인마 내가 지금 1월 달부터 8월까지 지금까지 달달 수사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월에 수사를 했잖아요. 네네. 통지가 8월에 왔자니까 당연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1월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올해 들어서 나를 지금 8달 내내 수사했다고 지금 통지를 받았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한테 당분간 1, 2년간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를 제가 몇 명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문자로 이 다행히 그 기자들 아십니까? 기자들 모르는데 통한 사람도 없죠. 다행히 이것은 기자들 수사하는 과정에 통한 사람들을 뒤지는 거니까 사장님하고 선생님은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동문 중에 기자가 한 명 있을 거든요. 한 명 있대. 근데 그 사람 수사 대상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수사받는 줄 알고 야, 니걸 너 다시는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진짜 중소기업하거나 자영업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우리가 사보다 보면 뭐 크고 작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옛날에도 보면 뭐 약간의 이제 부조리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사보다 보면 예. 그게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갑자기 이게 명예훼손 사건 수사보다 그렇게 보면 안심하죠. 설명도 없어요. 얼마나 불친절하고 권위적입니까? 발신 주체가 이거예요. 반부패 수사예요. 반부패 수사 보면 뭔가 뇌물 사건이나 횡령, 배임, 탈세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런 통지 받고 뭐 나야 부패하고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얘네들은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기 때문에. 도둑 없는 죄도 만드는 놈들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을 졸이겠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효과 발생했어요. 실제로. 지금 광고하겠다는 데가 끊어진 매체도 있고요. 당분간은 내가 광고했다가 진짜 세무조사 나갈까 봐 회사가 그런 광고주도 받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이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자 받으신 분들은 당분간은 예를 들면 진보 개혁적인 언론이나 시민단 초원을 끊을 겁니다. 집회도 안 나가고 최소한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아예 사회 참여를 끊을 거예요. 본인들과 가족들 회사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수만 명한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론 보도를 본 사람들 얼마나 다 평범한 국민들도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니까요. 와, 언제든지 덮칠 수 있구나. 근데 이 새끼들이 문자에도요 또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뭘 제공했냐? 핸드폰 번호 이름하고 가입자명만 제공했다고 써놨어요. 근데 네. 그렇잖아요. 원래는 가입자명, 핸드폰 번호, 가입일, 해지일, 주소, 주민번호까지 통지가 돼요. 주소까지? 네,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냥 보세요. 김용민 번호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김용민 동명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소랑 주민번호까지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안진걸의 배우에 김용민이 있는지 안진걸을 죽이기 위해서 김용민이 안진걸 배우 조정했는지. 근데 안진걸 보니까 김용민이 가입자명에 김용민인데 김용민이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에. 네. 최소 수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진짜 흔하잖아요. 특정하려고. 네.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필요한 거니까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 수만 명이 들어갔고 이것을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기자들하고 네트워크망에 디지털 캐비넷에 넣어가지고 언제든지 무슨 조직 사건을 만든다, 사건을 조작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별건으로 털겠죠. 네. 그 기자를 윤석열 명예수사를 했어요. 근데 안 나와. 이제 통화도 안 했어. 근데 죽이고 싶어 윤석열. 그러면 보니까 사업가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 그럼 사업가를 덮쳐. 야, 너 뒷돈 줬지? 줬다고 얘기해야 야, 그러면 네가 좀 재미있을 거야. 만약에 계속 뭐 그렇죠. 없었다 그러면은 줬대는 수가 있다. 그렇지. 너 다 죽어. 그 한명숙 총리 사건 예. 때 한만호씨가 그렇게 검찰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야, 네 딸도 사업하더라? 네 딸도 사업하던데 보니까 탈세한 것 같더라? 한마디 하면요. 어떤 아버지가 그래 우리 딸이랑 나 다 수사해라 죽여라 이 새끼들아 이러겠어요. 벌벌 떨면서 우리 딸만큼은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자 광고한 걸 어떻게 뒷돈을 만드냐. 광고를 정당했어도 광고를 하는 대가로 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선수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기자랑 그 두 사람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니까. 어제 봉지욱 기자가 오마이TV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이거 디지털 캐비넷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비판적 기자들을 괴롭힐 거다. 무시무시한. 요것도 지금 야당이 당장 TF는 꾸린 것 같던데 대책에는 꾸리고 특검이라든지 제도 개선까지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 집단 고소하려고요. 피해자들 모아서. 그 특히 이번에 문자 받으신 분들 네. 그분들은 좀 뜻을 모아가지고 뉴스타파가 지금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타파 모으고 있으니까 네. 뉴스타파에 꼭 보내주십시오. 용기를 내가 익명으로 보내도 좋으니까 꼭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좀 하고 예. 시식을 좀 하고 또 더 힘을 내서 예.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 하나만 더 봤으면 최재형 목사님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은 민생지원금 얘기할까요? 아니 최재형 목사님 이야기 간단히 해야 네, 되는데 예. 이게 보니까 이놈들이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백은종 대표나 안진걸 같은 사람 고발 다 못해요. 막 엄청나게 달라들 것 같은 사람들은 김기훈 변호사나 이 최재형 목사 이런 사람 계속 고발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좀 떨까봐, 예. 쫄까봐. 좀 쫄게도 만들고 한편으로는 김건희가 특명을 내렸다는 나는 의심이 드는 게 최 목사에 대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주로 고발하더라고요. 그렇지. 김기훈 변호사가 이종호와 관계를 폭내버린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주가 조작법 이종호를 세상에 드러내버렸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가 네. 7시간 녹취록으로 드러내는 그렇지. 고발당했거든요. 느닷없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지난주에 스카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정말 극우 극단 일대 같은 매체로 평가받는 자 있어요. 데일리. 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 최재형과 백은종이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시켜서 가짜 탄핵을 시키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청나라 황제 옥새를 김건희, 윤석열이 품에 안고 있었다는 제보를 서울에서 한 놈이에요. 그 놈이. 근데 서울에서 해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막 자기 힘드니까 돈 좀 달라 해서 취재도 좀 주고.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거짓말이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스카이데일리 가서 지가 제보를 했잖아요. 그것도 지발로.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스카이데일리 가서 최재형하고 백은종이 나를 꼬셨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로를 하려고 그랬고 그걸로 탄핵을 꾀했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한 거죠. 이 공작적 차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네, 그렇죠. 근데 실패한 거예요. 이재명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백운종, 최재형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해줍니까? 그치. 만나게 해줘서도 안 되고 저분들이 만나게 할 상황도 아니죠. 아니 설령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도 정치인이라면 커트를 하죠 중간에. 그렇죠. 그리고 네. 아니 백운종 대표랑 최재형 목사님 설령부터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 왜 만납니까? 무슨 청나라 황제 옥새를 가지고 그 자기가 천공을 같이 만났고 옥새를 김건희 줬는데 김건희 품에 안았고 대통령이 왕자도 자기 쓰겠다는데 예를 들면 소리에서 듣기에는 그럴싸했고 처음에 취재를 해봤는데 거짓말쟁이여갖고 쫓아내 그 보도가 나간 거 그랬더니 이게 여기가 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요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그런 짓을 안 했고 문재인 때까지만 해도 아무리 그놈들이 보도가 나왔어도 그걸 의원 하나 김진태 같은 의원 한 명이 기자회견을 한 경우는 있었어요. 막 이상한 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다. 그렇지. 근데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간사까지 포함한 법사위 전원이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보도를 근거로 최재형과 백은종이 윤석열을 탄핵시키려고 했다. 그게 근데 사실이면 탄핵될 정도로 무서운 이슈라는 거 본인이 알았나 보죠? 왕자 윤석열과 김건희가 무속이 심취했다는 건.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최재형과 백은종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서 윤석열을 탄핵으로 몰아가려고 했다. 야당을 짜고. 근데 역설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들? 최재형 목사 서울의 소리와 백은종 대표님이 합리적이라는 것으로 확인해버린 거예요. 왜? 그 이상한 제보자하고 왔는데 심지어 취재비도 주고 그랬으면 보통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터트려버리자. 사실이 아니어도 우리가 취재도 많이 했고 돈도 썼는데. 그렇지. 그렇죠. 제보자가 있으니까 저놈 문제가 되면 저놈 책임으로 돌리고. 그렇지. 근데 안 그랬어요. 저도 평소에도 백은종 대표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팩트체크를 꼼꼼히 해요. 그럼 아니고 온갖 소송 때문에 하도 많이 당하니까 소리는 굉장히 막 거칠게 보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최재형 목사님도 본인이 종교인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모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진 않으시죠. 네.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보도 안 한다니까 서울에서 보도에 나와요. 야, 나 정가 27범이야 이 새끼들아. 그래. 나 정신병원도 갔다 왔어. 왜 보도 안 해? 그런데 그 사람 말을 갖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전원이 보도한 놈들도 웃기고 그걸 국민의힘 전원이 백은종과 최재형은 천하의 사기꾼이다. 탄핵 음모꾼이다. 그게 아니라 사기꾼이나 음모꾼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배척한 합리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은 서울에서는 보도를 안 했잖아요. 스카이데일리하고 법사위 때문에 국민의 법사위 때문에 널리 알려져 버렸어요.
청나라 황제 옥새를 김건희가 몸에 끼고 있었다. 가짜기 또 믿지는 않겠어요. 근데 그 주장을 서울의 소리마저도 하질 않은 거예요. 심지어 찌라시에도 안 돌렸어요. 그렇지.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알려졌냐? 스카이데일리하고 그 가짜 제보자하고 국민의 법사위 때문에 그 사건. 아마 김건희가 니들 과잉 충성했다고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야, 끼 새끼들아. 왕자 쓴 거 걸린 것도 창피한데 옥새까지 이제 소문나게 하냐고. 국민들이 이럴 거거든요. 분명히 그 옥새는 믿지 않아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부부라면 그런 짓도 충분히 했을 거야. 그렇지. 그 인식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과잉 충성해서 나만 골라있다고 아마 혼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재형 목사님이랑 백원정 대표님 어제 저희가 강두권님, 김준혁 의원님 또 이분들이 의리로 함께 해주고 임세훈 소장님 뭐 저희 오동이면 다 가갖고 기자회견 하고 그래서 기자회견 기자회견에서 뉴스 좀 나왔어요. 그리고 고발했어요. 예. 어쨌든 소리소리 백운종 최재형에 대한 명예가 심각하게 손댔잖아요. 마치 사기꾼이 제보해 준 것에 휘둘린 것처럼 외동한 사람 보도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 그놈이 지발로 찾아왔지. 이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렇지. 지발로 찾아왔어요. 돈까지 요구한 사람이에요. 용돈까지 받아간 사람이에요. 그래놓고는 딴 데 가가지고 보도가 안 되니까 앙심 품고 그걸 터뜨린 건데 여러분 진짜 국민의힘 이거 완전히 미친 겁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한일 동맹을 주장을 하질 않나. 그렇지. 김병주 의원이 그걸 지적하니까 김병주를 지금도 국방이 문 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병주가 간사니까 안 연대요. 아니 이런 새끼들하고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합니까? 싸그리 다 지켜야 될 놈들 아니에요. 아이고, 또 냉면 먹은 거 다 효과 없어서 또 가슴에 천불이 또 천불이 나요. 다시 또 불이 나고 있어요. 또 지금 불이 나. 저 냉면 남은 거 가면서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김영민 TV, 안징을 TV하고도 동지인 서울의 소리가 또 정말 용기 있게 언더커버 취재를 하고 또 폭로도 정말 폭로하는 데가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게 취재한 게 2002년 9월인데 그것을 폭로한 2013년 가을이잖아요. 1년 정도 고심한 거예요. 서울에서 계속 보도하자고 했는데 절대 너무 본인이 고뇌가 큰 거예요. 근데 왜 보도를 결심한지 아세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제가 터뜨린 거 보고 그게 7월 말에 터뜨렸잖아요. 그거 보면서 6월 말에 터뜨렸는데 강두권이랑 저희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나라 말아먹겠구나 하고 김건희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했더니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를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그 땅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땅이라고 하던데 야 그렇게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지가 태어나기 전에 땅이면 태어나기 전에 땅이고 태어난 후에 얻은 땅이면 태어난 후에 땅이란 걸 왜 모르겠어요. 좀만 하긴 하면 아는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 맞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두 번째 선사라고 조상묘라고 거짓말해요. 이름이 한 마리 똑같이 해요. 가보면 선사는 조상묘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도 갔다 왔어요. 세 번째 그다음에 민주당 군수가 종전병을 요청했다고 최재형 목사한테 카톡을 보내요. 이번에 공개됐잖아요. 그것도. 김건희가 이렇게 무섭고 요사스럽고 비열하고 절한 자들입니다. 민주당 그 군수가 정동근 군수님이에요. 당시에 양서면으로 6번 국도 양서면 원안을 따기 위해서 4년 내내 온몸을 바쳤어요. 그렇게 해서 양평에서 처음으로 당선되신 분이고 민주당으로. 그래서 예타를 수십 년 만에 통과시킨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지난주에 현장에 왔어요.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된 현장에 와가지고 김건희가 거짓말했다. 내가 종점병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다. 6번 국도 종점으로 겨우 통과시킨 게 나인데 그러면 55% 노선이 바뀌고 2천억이 더 들면 그렇게 하면 예타 다시 받아야 되는 건 뻔한데 수십 년의 노력이 물거품됐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변경 요청을 하냐. 이분이 진술해 줬는데 그리고 그날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아유 돌아가셨어요. 전 양평 군수님이. 우리 청장님께도 특별히 한번 기억해 정말 그 경기도의 수도권의 대구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 보시고요. 양평이요. 그럼요. 지금까지 최재관 위원장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번에도 떨어졌잖아요.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이 돼본 적도 없고 군수도 이분이 처음으로 된 거예요. 워낙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해가지고 양평에서 한번 정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실제로 이분이 양평의 예산도 거의 5배 가까이 늘리고 특히 양평 국민들의 수건이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수십 년간 부결된 걸 통과시켰어요. 근데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심지어 김건희가 민주당 정동경 군수가 종점 변경을 요청해서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여러분 최재형 목사님하고 그 김건희 카톡 오마이뉴스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요사스러운가. 유시민이 조국을 쳤다고 그러고 정경심이 울고 보고 날쳐서 문재인이 법무장관 시켰다. 아마 그걸 윤석열 한동훈이랑 셋이 그렇게 공유했을 거 아니에요. 키어라지가 가짜나 망상 속에 살고 있고 윤석열 한동훈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 김건희 지금 혼자 어떻게 합니까? 대검 범죄정보 수집관실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수집해서 준 거잖아요. 그런 정보를. 그리고 조국은 유심히 죽였다. 요사스럽고 이간질의 천재고요. 정치 공작에 아주 그냥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또
부산에 간 거예요. 윤석열이. 근데 목사님 제가 이야기 꼭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스픽스 토론 가가지고요. 역전의 용사들 김미아 선생님 진행하는 거. 네. 윤석열 우리가 이제 비판한 오윤혜 방송인이랑 신인규 변호사랑 이제 신랄하게 비판했죠. 세상에 최상병이 그렇게 오래 죽었는데 해군 티 입고 돌아다녀? 군대 병역 변제 비리자가?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김마 선생님이 근데 김건희 씨는 동석을 안 했대 그러니까 요즘 또 뭐 저기 부적절한 행동 많이 해가지고 또 숨어 있나 보죠. 근데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마 어제 기준으로 제가 오늘쯤 시장통 나타날 겁니다. 혼자서 분명히. 와, 근데 정확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제가 이런 거 잘 못 맞추거든요. 저 솔직히 능력도 없고 내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저 오랜만에 맞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부산에 또 지가 좋아하는 시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TK, PK 시장만 다니잖아요. 일부러. 그렇지. 미리 그 지지자들이 있는데 거기 와서 박수 받고 한호선 그걸 즐기는 거예요. 마약이에요 일종. 평소에는 다른 마약을 먹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속에 심취하고 거기 갖고는 그런 데서 뽕 맞는 거죠. 얼마나 즐거워요. 경호원들하고 동원된 사람들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시장 내 보수적인 사람들. 뭐 깜짝 방문이라고 했는데 누가 뭐 깜짝 왔더라고. 방문이야 이 개 나쁜 놈들아. 연합뉴스가 사진도 찍었던데 출처가 연합뉴스던데 진짜 사기치지 말아라. 천벌 받을 놈들아. 네. 근데 제가 맞았다니 목사님. 어저께 분명히 저기 내일쯤에 분명히 김건희가 혼자 깜짝 행보하면서 마치 민생 챙기는 쇼할 거다 했는데 근데 그것을 오늘이 아니고 어제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그저께 윤석열 둘이 짰을 거예요. 짰을 거야. 네, 분명히 자 김건희 야 이번 너 혼자 가. 왜 그러면 대통령이 왜요? 영부남인 윤석열이 그랬을 거 아니야. 너만 혼자 가면 왜 김건희 내가 안 갔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언제 김건희에서 나오나는 온 국민의 관심이 증폭될 거잖아. 그때쯤에 내가 혼자서 행보할 거야. 그리고 나 네 옆에 있는 거 싫어. 대통령은 난데 자꾸 네가 중심으로 나와. 진짜 그럴듯하다. 그러면서 아마 그러면서 혼자서 이번에 가서 대통령 행사하고 왔어요. 뭐 민생이 어쩌고 저쩌고.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가 정말 날마다 목마르다 보니까 너무 수분 섭취를 많이 해가지고 네. 자, 김건희 구속, 네. 윤석열 탄핵은 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꼭 가야 할 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앉은 거는 목마르다가 앉은 거는 욕마르다. 욕이 마르다. 예. 조카 신발 18색 크레스파스. 연필 크레스파스. 식빵 같은 놈들. 내가 죽는 한에서 이 놈들은 반드시 퇴진시키고 이건 진짜 감옥으로 우리에게 이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욕감을 느껴야 됩니다. 아, 저는 이 현실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지도 않는다면은 그냥 딴 나라 가서 사세요 그냥.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참 그런 말씀. 아무리 보수적인 분들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말씀해 요즘 주십시오. 갈수록 이찍들에 대한 분노가 커져요. 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저런 놈을 뽑을 수가 있는가? 거의 지금 다 실망하는데 일부 남아 계신데 보니까 강남에서도 실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강남이나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은 어쨌든 경제는 잘 돼야 되는데 경제도 폭망. 그저께 증시 폭락으로 시가총액 235조가 날라왔는데 또 거기다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전쟁하면 여러분 자 부자 여러분 대기업 여러분 전쟁하면 여러분들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주가- 서울에 그 저기 맨홀에다가 미사일 하나 들어가면은 예. 끝나요. 끝나. 주식 조각되고요. 여러분들 수출은 다 우리나라 다 수출 경제니까 대기업들 그렇지. 그냥 재고되는 거예요. 뭐 재고만 되겠어요? 그냥 그 물류창고 다 불나고 그러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전쟁만큼 막아야 됩니다. 김정은도 네. 윤석열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김정은도 윤석열도 불량난 다 하지 마라. 네. 더 이상 서로를 자극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네, 오늘 하루 모시긴 너무 좀 많이 이야기를 못한 것 같고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알겠습니다. 2주에 한 냉면 번씩. 먹으러 와야 돼. 꼭. 몸을 10kg 와야 되겠어. 몸을 10kg. 알겠습니다. 그때마다 냉면 준비하겠습니다. 예, 냉면. 네, 자, 안진걸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우리 저 김용민 브리핑은 뉴스텐션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